제36개 기출문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풀이 필기시험 1번에서 35번이 되겠고요. 21개 이상 맞히시면 합격이 되겠어요. 아울러서 CBT 시험, 즉 컴퓨터 시험 연습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 신분 확인을 합니다. 시작 버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시험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년기가 되면 의존성이 증가하시게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번 수정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피는 거예요. 1동에는 우리 어르신이 사시고 2동, 3동 이렇게 자녀들이 사는 거가 수정 확대 가족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50세 남자, 즉 65세가 안 되셨을 때는 노인성 질환이나 일상생활, 신체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 되겠죠.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와서 대신 신청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보험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관공서 방문 시 동행하는 것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개인활동이죠. 그것을 동행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7번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 되겠죠.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영양보호사의 제공의 원칙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죠. 휴대전화라든지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에 해당이 되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유기가 되겠죠. 고의적으로 가출한다든지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이런 것은 유기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0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말씀했어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죠. 신체적 안전과 그런 그 보장을 권리를 침해된 거가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직업윤리가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오는 것은 1. 장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요구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4.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의 대표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유도,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가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선을 맞추시면서 대화를 한다 였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으로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털면 이렇게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손으로 다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면은 우리 손은 여러 가지를 만지기 때문에 감염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죠. 이렇게 노화가 되면 간 기능이 변화되죠. 그러면 간 기능은 분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돼서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9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 되겠죠? 제가 현재 상황을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즉, 의료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맞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죠. 항결핵제를 드시면은 아무래도 강에 부담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하여야 될 것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되는 거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하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되겠죠?
감각신경 말단에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동반되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의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5번. 초기 단계 경증 치매에 나타나는 특징의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기억력이 저하되죠. 우리 치매는 초기 단기 기억은 떨어지고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 것이 치매의 증상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6번.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이죠.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나는 것이 파킨슨병의 설명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7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가 답이죠. 이렇게 영양 관리할 때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 것이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8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득회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변이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이 되시면 근육과 조정 능력이 감소되시죠.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삼키기 힘든 약은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물 복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겠죠. 금연을 하면은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에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상풍이죠.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의 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업무 보고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 사전 연명 의향서예요.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35번. 임정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공해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답이 몇 번일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죠.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였어요. 이처럼 CPT 시험, 컴퓨터 시험은 정답에 체크하시면 답안 표기란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